길을 물어볼 때 우리는 물어볼 만하게 생긴 사람을 찾죠. 마찬가지로 대인관계에서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늘 나에게만 부탁을 합니다. 회사에서도, 모임에서도,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이거 좀 부탁해도 될까? 이것도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까지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부탁이 오는 걸까요? 내가 착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만만해서일까요? 오늘은 왜 어떤 사람들은 특정 사람에게만 계속 부탁을 하는지 그 심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죠. 50대 직장인 김 씨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늘 이런 말을 듣습니다. 김 과장님,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김 과장님, 이것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처음에는 그냥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항상 나에게만 부탁할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부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부탁이 몰릴까? 첫 번째 이유는 거절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상대를 빠르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부탁하면 들어줄까? 이 사람은 거절할까? 이걸 몇 번의 경험으로 금방 알아챕니다. 예를 들어, 처음 부탁했을 때,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렇게 몇 번 반응하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런 인식이 생깁니다. 아, 이 사람은 부탁하면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음에도 또 부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관계를 깨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으면 속으로는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거절하면 분위기 어색해질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상대도 그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부탁해도 크게 거절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부탁은 계속 반복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 기준 중 하나는 신뢰입니다. 예를 들어, 책임감 있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부탁이 몰립니다. 왜냐하면 일이 잘 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성실한 사람일수록 부탁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상대가 관계의 균형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탁이 나쁜 의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균형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가 계속되면 부탁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흐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선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문제는 부탁이 아니라 경계가 흐려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사실 그 관계는 처음부터 조금씩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MBTI 성향과 연결해보죠. MBTI 성향에 따라서도 부탁을 받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F형 감정형, 미안한 표정에 약한 사람. F형은 부탁의 내용보다 부탁하는 사람의 표정과 감정을 먼저 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한데 이번 한 번만 부탁해도 될까? 사실 다른 사람한텐 말하기 좀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순간 F형은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정말 난처한가 보다. 내가 거절하면 상처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를 믿고 말한 거니까. 그래서 속으로는 부담스러워도 입 밖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네, 제가 해볼게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는 그 반응을 기억합니다.
아,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부탁하면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음에도 또 F형에게 부탁이 갑니다. F형이 부탁을 많이 받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감이 경계 없이 사용되면 상대의 불편을 내 몫처럼 떠안게 됩니다. F형에게 필요한 한 문장.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공감은 남기고 희생은 줄이기 때문입니다. T형 사고형. 합리적인 부탁에 설득되는 사람. T형은 감정 호소에는 비교적 강합니다. 대신 논리적으로 정리된 부탁에 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이건 내가 제일 빨리 처리할 수 있잖아. 효율적으로 보면 내가 하는 게 맞아. 어차피 내가 잘하니까 맡아주는 게 낫지. 이 말을 들으면 T형은 순간적으로 계산합니다. 맞네. 내가 더 빨리 끝낼 수 있겠네. 굳이 다른 사람한테 맡겼다가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네. 그래서 부탁을 수락합니다. 문제는 상대가 그 합리성을 반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효율이지만 반복되면 구조가 됩니다. 즉, T형은 감정에 끌려서가 아니라 말이 맞아서 부탁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맨날 내가 제일 많이 하지? T형이 부탁을 많이 받는 이유는 차갑지 않아서가 아니라 책임감 있고 납득하면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T형에게 필요한 한 문장. 그 말은 이해하지만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문장은 상대 논리를 인정하되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해줍니다. I형 내향형. 거절보다 침묵이 편한 사람. I형은 부탁을 받았을 때 속으로는 이미 여러 생각이 지나갑니다. 아, 이거 부담스러운데. 싫다고 해야 하나? 근데 지금 말하면 분위기 어색해질 것 같은데. I형은 부탁 그 자체보다 그 부탁을 거절하는 과정이 더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거절하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상대 반응을 감당해야 하고 분위기의 여운도 버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형은 그냥 이번 한 번만 하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상대 입장에서는 그 침묵과 수락이 괜찮다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탁은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I형은 어느 날 혼자 크게 지칩니다. 왜 다들 나에게만 이러지? 사실 그동안 작은 거절을 여러 번 미뤄왔던 것일 수 있습니다. I형에게 필요한 한 문장. 지금은 어렵습니다. 짧고 단호하게. 설명은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I형에게 중요한 건 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E형 외향형. 관계를 끊고 싶지 않아 받아주는 사람. E형은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았을 때 내용보다 관계의 흐름을 먼저 봅니다. 여기서 내가 거절하면 분위기 깨지지 않을까? 괜히 내가 너무 매정하게 보이는 건 아닐까? 이 사람과 어색해지면 나도 불편한데. 그래서 E형은 관계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쿨하고 잘 도와주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조금씩 피곤함이 쌓입니다. 특히 E형은 부탁을 들어주는 나가 관계 안에서 자연스러운 역할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상대는 부탁을 너무 쉽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E형은 거절보다 분위기 유지를 선택해왔기 때문입니다. E형에게 필요한 한 문장. 좋게 가고 싶지만 이건 제가 맡기 어렵습니다. 이 문장은 관계를 깨지 않으면서도 선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E형에게 필요한 건 관계를 끊는 용기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기 기준을 지키는 연습입니다. 한 문장 정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F형은 미안한 표정과 감정 호소에 약하고 T형은 합리적으로 포장된 부탁에 설득되기 쉽고 I형은 거절 과정의 피로 때문에 침묵으로 받아들이고 E형은 관계의 흐름을 깨고 싶지 않아 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람들이 나에게만 부탁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반응 패턴이 읽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패턴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문장 하나가 관계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한쪽만 계속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균형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말도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건 제가 맡기 힘들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경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가 약해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 내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탁 자체보다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에게만 부탁이 몰린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